회식 자리였습니다. 소주잔이 탁자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불판이 고기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야, 정 과장. 똑똑히 들어. 너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내가 특별한 줄 알아? 넌 영업이 아니야.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 삼겹살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위 6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정우진, 48세. 15년을 그 회사에 바쳤습니다. 불과 사흘 전 200억짜리 계약서에 바이어의 사인이 찍혔습니다. 그 계약서를 만든 것도, 싱가포르를 5번 오간 것도, 밤을 새워 기술 사양을 검토한 것도 전부 정우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잘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동물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사람들, 눈을 감고 서 있는 사람들. 정우진도 그중 하나였어요. 영업팀 막내인 최 대리가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어제 싱가포르 계약 확정됐다면서요? 이번 달 실적 과장님 거로 거의 다 채워졌다던데요.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우진은 손을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팀 전체가 한 거지 뭐.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터널벽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48세. 과장. 이 나이에 이 직급은 결코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싱가포르 테크 솔루션 장기 공급 계약. 표지에 그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어제 오후 찍힌 파란 잉크. 3개월간 매일 밤샘을 거듭한 결과물이었어요. 15년이면 이제 좀 인정받을 때도 됐잖아.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 앞 복도였습니다. 우진은 벽에 기대어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김현수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성사된 200억 계약 내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 공급 기간, 예상 수익률. 우진이 밤새워 만든 자료들이었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제가 직접 현지에 3번 방문해서 관계를 다졌고요. 우진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현지 방문은 자신이 5번 다녀왔습니다. 팀장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영업 담당 박 전무가 다가왔어요. 어이, 정 과장. 자네 팀장 덕 많이 보는구만. 팀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까 회의에서 다 들었네. 자네도 옆에서 잘 도왔겠지. 승진도 팀장 손에 달린 거야. 알지? 전무가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우진 혼자 남았어요. 화장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 공지 메일이 떴습니다. 2024년 하반기 승진자 명단. 우진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영업팀 항목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3년 후배 최 대리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지난 3년간 3번 모두 탈락.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정 과장님, 이번에도 아쉽게 됐네요. 실적은 좋은데 팀장 평가 점수가 낮았어요. 리더십하고 조직 기여도 항목에서요. 팀장님 의견이 개인 플레이 성향이 있다고.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나왔어요. 복도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 맑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싱가포르 박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 말고 과장님이랑만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 미팅 때도 팀장님은 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듣고 확신이 섰거든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에 팔짱을 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 과장, 거래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계약은 회사가 따낸 거야. 회사 간판으로 따낸 거라고. 내가 따낸 게 아니고. 팀장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어요. 저녁 7시 팀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소주병이 벌써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우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정 과장. 거래처가 너만 찾는다며.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테이블 위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울렸어요. 거래처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믿는 거야. 회사 간판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옆자리 동료가 말렸습니다. 팀장은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야. 요즘 애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 야, 똑똑히 들어. 너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내가 특별한 거 아니라고. 넌 영업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우진은 젓가락으로 상추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상추가 젓가락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밤 11시 택시 뒷자리에 몸을 기대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글자를 입력했어요. 사직. 15년 만에 처음 쓰는 단어였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우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웠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 위에 사직이라는 두 글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벤치 옆 나무에서 낙엽 한 장이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우진은 그 낙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오후 4시, 우진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사온 봉투였어요. 사직 제출하러 왔습니다. 인사팀 김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15년이나 다니셨는데 한 달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8층에 도착하자 팀장이 팔짱을 끼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 왜 갔다 왔어? 사직했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란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어디 가려고? 좋아. 인수인계 빨리 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리 잘해. 회사 자료 절대 못 가져간다. 알지? 우진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에 거래처 박 이사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미팅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우진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박 이사님, 저는 곧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후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이 퇴사라니요. 저희는 과장님 믿고 계약한 건데요. 새로운 곳 정해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결정 믿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우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면 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퇴사 직전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낯선 남자가 옆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정우진 과장님이시죠? 저는 글로벌텍 인사팀 강민호 이사입니다. 평판이 업계에 워낙 좋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글로벌텍 해외 사업 본부 인사 담당 이사 강민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랍에 명함을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이 언젠가 꺼내질 거라는 것을. 마지막 인수인계 날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개인 폴더에 있는 파일들 저한테도 주실 수 있나요? 우진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년치 노하우가 담긴 파일들이었어요. 거래처별 미팅 기록, 바이어 개인 연락처, 기술협의 히스토리, 클레임 처리 방법. 회사 서버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줄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우진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15년 동안 앉았던 자리,
창밖 풍경, 복도 끝 화장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에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8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야근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진짜 나 없어도 잘 돌아갈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창가 자리 강민호 이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정 선배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해외 사업 총괄 이사직입니다. 우진은 커피잔을 들었어요. 제가 이사요? 네. 선배님 경력이면 충분합니다. 15년 동안 200억 규모 계약을 성사시키신 분 아닙니까?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연봉 항목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전 회사보다 1.5배. 거기에 스톡 옵션까지. 그날 저녁 가족 식탁. 아내가 계약서를 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딸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대박! 아빠가 이사라니. 우진은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저 정우진입니다.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우진은 글로벌텍 본사 앞에 섰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는 20층 건물이었습니다. 15층 복도 끝. 독립된 사무실.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 총괄 정우진 이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한눈에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선진산업 8층 박준영 대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기술 문의가 왔습니다. 어라인 생산 공정 관련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 과장님은 이런 질문하면 바로 답해 주셨는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답변 못했습니다. 기술 쪽은 제가 잘 몰라서요. 기술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관리하던 세부 사양은 그가 혼자 정리해둔 것들이었어요. 회사 서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주 후 바이어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기술 지원이 부실합니다. 답변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계약 연장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이게 뭐야? 200억짜리 계약이 보류됐다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영업본부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정우진 그 사람 연락처 있어? 당장 전화해봐. 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 우진의 휴대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5통이 떠 있었어요. 모두 김현수 팀장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우진아, 형이다. 급한 일이 있어. 전화 좀 받아줘. 우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딸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빠 안 받을 거야?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받을 거야. 업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선진산업 영업팀 완전 난리 났다던데. 핵심 인력 빠지고 거래처 줄줄이 보류래. 정우진 과장 그만둔 것 때문이래. 그 사람이 다 혼자 관리하던 거였나 봐.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부렸길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싱가포르 테크 솔루션, 대만 하이텍, 베트남 글로벌 파츠, 세 곳 모두에서 계약 보류 공문이 날아들었어요. 규모를 합산했습니다. CFO가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총 200억입니다. 2분기 예상 매출의 40%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6명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대표이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40%라니. 한 사람이 그만뒀다고 이런 일이. 주식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12% 하락. 거래량 평소의 3배. 장마감 시각엔 15%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300억이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감사팀이 소집됐습니다. 최근 3년치 계약건을 전수조사했어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김현수 팀장 이름이 적혀 있는데 출장 기록, 명함, 이메일을 뒤지면 전부 정우진 과장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직원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장, 최 대리, 박 대리 전원이 같은 증언을 했어요. 정우진 과장이 거의 다 했습니다. 기획부터 협상, 계약까지. 팀장님은 최종 보고만 하셨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죠. 거래처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싱가포르 김 부장의 답변이었어요. 정우진 과장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 과장이랑만 일했어요. 팀장님요? 최종 사인할 때 딱 한 번 뵀어요. 그때도 기술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정 과장 아니었으면 저희 절대 계약 안 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현수 팀장이 감사팀으로 소환됐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은 작은 면담실이었어요. 팀장님, 최근 3년간 실적 보고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계약건 실제로는 정우진 과장이 진행했죠. 그건 팀 단위로 일한 거니까. 팀 단위요? 출장 기록 보면 정 과장 혼자 5번 다녀왔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안 가셨군요.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전 직원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영업 총괄 책임자 문책 및 조직 개편안. 박 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네. 월요일 오전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업팀장 김현수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처분. 즉시 집행하세요. 그날 오후 2시 김현수 전 팀장은 개인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머그컵, 명함철, 책 몇 권. 15년치 흔적이 그게 전부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들이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 해지 공문 3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이었어요. 선진산업, 핵심 인력 유출로 위기, 구조조정 단행, 200억 거래 연쇄 보류.
업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진산업 망했네요. 한 사람이 나갔다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가을이었습니다. 우진은 글로벌텍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어요. 해외 사업 본부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은 20층 최상층으로 옮겼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딸이 거실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증이었어요. 아빠, 경영학과 붙었어. 아내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작년에 그 결정 안 했으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수출 전략 세미나. 우진은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신뢰 기반의 해외 거래처 관계 구축. 300명 규모의 홀이 가득 찼습니다. 우진은 무대 위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기술적 문제에 즉각 대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비로소 200억짜리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연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때 객석 뒷줄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장이 헐렁했습니다. 얼굴은 여위어 있었어요. 김현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30분 후 세미나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10층, 9층, 8층. 옆에 누군가 섰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김현수였습니다. 정장은 낡고 구겨져 있었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딩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두 사람이 나란히 비쳤어요. 한쪽은 단정한 정장의 당당한 자세, 다른 한쪽은 구부정한 어깨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부사장님, 강연 들었습니다. 부사장까지 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층수 표시 등이 바뀌었습니다. 5층, 4층, 3층. 저는 지금 작은 무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부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합니다. 2층, 1층, 딩.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먼저 나가려다 멈췄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김현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잠시 멈췄습니다. 김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잘 돌아가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어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우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진은 재킷 단추를 풀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 발코니에서 우진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 불빛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피곤해 보이네. 들어와서 쉬어. 응. 곧 들어갈게.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혼자 발코니에 남았어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킷깃을 세웠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사진을 열었어요.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별이 밝게 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아빠, 내일 같이 쇼핑 갈 거지? 그래, 가자. 아빠 최고. 따뜻한 거실이었습니다. 우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포근한 밤이었어요. 너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그 말은 틀렸습니다. 회사는 그 없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회사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간판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곧 간판입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오늘도 이름 없이 일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 동물이었습니다.